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 비판하지 말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자극하라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2부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6가지 방법입니다. 호감이라는 단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나이 들어서 호감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에서 결정적인 기회, 따뜻한 위로, 든든한 지원은 언제나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곁에 있었습니다. 호감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히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더 깊고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가 이야기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6가지 원칙 중 3가지 원칙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3가지 원칙은 첫째,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둘째, 미소 지어라. 셋째, 이름을 기억하라입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상대에게 먼저 관심을 주는 사람이 사랑받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정말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자주 연락하고 싶은 사람,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마 이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줬고, 내 일을 자기 일처럼 걱정해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줬습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2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단 2개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이 훨씬 더 많은 친구를 만든다고요. 우리는 흔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이 말하면, 내가 더 많이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관심을 주는 사람이 결국 사랑받습니다. 카네기는 개 이야기를 즐겨합니다. 여러분도 개를 키워보셨거나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개는 만나는 순간 꼬리를 흔들며 달려옵니다. 어제 싸운 것도 없고 섭섭한 것도 없고 계산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좋아서 달려옵니다. 카네기는 묻습니다. 개가 왜 그렇게 사랑을 받을까요? 바로 순수하고 조건 없는 관심, 그것 때문이라고요. 물론 사람이 개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 먼저 관심을 보내는 그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 살지 말고 관심을 주기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호감의 시작입니다. 62세에 퇴직한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35년간 회사를 다니며 늘 바빴습니다. 명절에도 골프 약속이 먼저였고 아이들 학예회는 번번이 빠졌습니다. 친구들과 연락도 뜸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6개월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하루에도 수십 통이 왔는데 퇴직하고 나니 하루 종일 핸드폰이 조용했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간 연락들은 내게 용건이 있어서였고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요. 박 씨는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오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부를 물었습니다. 근황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 아들이 취업 준비 중이라는 걸 듣고 일주일 뒤 관련 정보를 찾아서 다시 연락했습니다. 친구는 감동했습니다. 그 작은 관심 하나가 30년 우정을 다시 살렸습니다. 박 씨는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모임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먼저 관심을 주는 것. 다른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볼까요? 50대 초반 주부 최 씨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어색하고 같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핸드폰만 봤습니다. 어느 날 최 씨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좋아하는 음식은? 어릴 때 꿈은 무엇이었을까? 요즘 무엇이 걱정이실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최 씨는 다음 명절에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젊으셨을 때 어떤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용을 좋아했던 소녀 시절 이야기, 남편을 처음 만난 이야기, 아이들 키울 때 고생했던 이야기. 2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최 씨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구나 하고요. 관계는 이렇게 열립니다. 내가 먼저 궁금해할 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자녀 대학 입시 걱정을 했다면 다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됐냐고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둘째,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당신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끼는 취미, 반려동물, 건강, 가족 이야기에 진지하게 반응하십시오. 셋째, 먼저 연락하십시오. 용건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생각났다고 잘 지내냐고 한마디 문자 하나가 때로는 긴 편지보다 깊이 닿습니다. 관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한 사람에게 먼저 건네보십시오. 다음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원칙은 미소 지어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표정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웃고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수백 번 웃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웃음의 횟수는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더 어렵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웃음의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카네기는 미소를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강력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미소 하나가 말 100마디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반갑습니다. 나는 당신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 모든 메시지가 미소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카네기가 말하는 미소는 억지로 짓는 가짜 미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의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요. 입꼬리만 올라간 미소와 눈까지 함께 웃는 미소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카네기는 말합니다. 행동이 감정을 만들 수 있다고요. 웃고 싶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로 결심하고 웃으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심리학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표정 근육이 뇌에 신호를 보내고 뇌는 그 신호에 반응해서 실제로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웃는 얼굴이 웃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얼마나 어색한 공간입니까? 같은 층에 몇 년을 살아도 서로 눈도 안 마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중반 김 씨는 이웃과 늘 서먹했습니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핸드폰만 봤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결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반드시 눈을 맞추고 웃어보기로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분이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택배가 와 있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달 뒤 김 씨는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인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미소 하나뿐이었습니다. 68세 이 씨는 손자가 올 때마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표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평생 감정 표현을 자제하며 살아온 세대였으니까요. 손자가 놀러 오면 이 씨는 딱딱하게 앉아 어떻게 지내냐, 밥은 먹었냐 이런 말만 했습니다. 손자는 금방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느 날 이 씨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오면 좀 웃어봐요. 표정이 너무 무서워. 이 씨는 그날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이 얼굴이 무서웠겠구나. 다음 손자 방문 날 이 씨는 의식적으로 웃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활짝 웃으며 반겼습니다. 손자가 멈칫하더니 할아버지한테 달려왔습니다. 그날 손자는 2시간 동안 할아버지 옆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소 하나가 세대를 이어줬습니다. 직장에서도 미소는 강력합니다. 팀장이나 임원 위치에 계신 분들께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리더의 표정은 팀 전체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리더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면
팀원들은 긴장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루 종일 조마조마합니다. 반면 리더가 밝은 표정으로 아침 인사를 건네면 팀 전체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미소 하나의 파급력은 몇 배로 커집니다. 리더의 미소는 리더십의 일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실 때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미소를 건네보십시오. 그 하루의 시작이 달라질 것입니다.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카네기가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미소 짓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상대를 만나기 직전에 그 사람과의 좋은 기억을 1초만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자연스러운 미소를 만들어냅니다. 미소는 선물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거의 들지 않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몇 명에게 그 선물을 드리시겠습니까? 마지막 원칙은 이름을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불러주었을 때의 기분 기억하시나요? 뭔가 따뜻하고 반갑고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반대로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내 이름을 틀리게 부르거나 기억하지 못할 때 살짝 서운했던 경험은요? 카네기는 말합니다. 어떤 언어에서든 한 사람에게 가장 달콤하고 가장 중요한 소리는 바로 자신의 이름이라고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은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부하 병사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 반드시 불러줬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나폴레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이름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대화 중에도 자연스럽게 이름을 불렀고 혼자 있을 때 종이에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나폴레옹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황제가 내 이름을 안다는 것. 그것이 병사들에게 엄청난 소속감과 충성심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식당이나 카페가 있으신가요? 왜 그곳을 계속 가시나요? 음식 맛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그곳 직원이 나를 기억해 주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작은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음식 맛은 평범했지만 사장님이 손님 이름을 기억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손님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두 번째 방문부터는 홍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순댓국 드실 건가요? 하고 반겼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 식당은 늘 자리가 없었습니다. 맛집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기억해주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비즈니스에서도 가장 강력한 관계 도구입니다. 30년 교직 생활을 마친 은퇴교사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매 학기 초 학생들의 이름과 특징을 작은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좋아하는 과목, 고민, 가족 상황, 꿈까지도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꺼내 읽었습니다. 덕분에 이 선생님은 학생 이름을 절대 틀리지 않았고 개인 사정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가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선생님은 울컥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나 큰 감동을 줍니다. 30년 교직 생활의 가장 큰 비결은 수업 기술이 아니라 이름을 기억하는 수첩 하나였습니다. 이름 기억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드립니다. 첫째, 처음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반복하십시오. 아, 이 선생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 이렇게 즉시 사용하면 기억에 훨씬 잘 남습니다. 둘째, 연상 이미지를 만드십시오. 이름과 그 사람의 특징을 연결지어 생각하십시오. 박 과장님은 박력 있어 보이니까 박씨, 이런 식으로요. 셋째, 헤어질 때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김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넷째, 만나고 나서 바로 메모하십시오. 핸드폰 연락처를 저장할 때 간단한 특징을 함께 적어두면 다음에 이름을 부를 때 훨씬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데 드는 노력은 5분이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관계는 평생 갑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원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두 번째, 미소 지어라. 세 번째, 이름을 기억하라.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내가 먼저 상대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입니다. 관심을 먼저 주고 미소를 먼저 보내고 이름을 기억함으로써 당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먼저 전달하는 것. 호감이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1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환하게 웃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관계를 바꿉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방법 6가지 중 나머지 3 원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철학 클래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 많은 인생 철학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